자, 8장 챕터 8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챕터는 대충 좀 읽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여기는 꼼꼼하게 한 2번 정도 읽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8장이랑 9장도 꽤나 중요하고요. 8장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자, 하기 시작하면 CLT 전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요. 핵심만 저랑 머리에 어떻게 구조화해야 될지 중심으로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강의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가장 이 장에서 핵심적인 던지는 질문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것에 대한 정체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자, 컨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대조적으로 퍼포먼스랑은 다르다라고 앞장에서 많이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수식어가 Communicative Competence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커그니티브적인 트렌드와 함께 분류를 해봤더니 링귀스트적인 것과 커뮤니케이티브적인 것이랑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이 이제 난 것이고요. 우리는 커뮤니케이티브적인 구인에 대해서, 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eory라고 합니다. 혹은 hypothesis, 가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construct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죠. 영어학에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자꾸 뒤집히고 얘가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도 전부 다 언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언어 지식에 대한 구인들입니다. 가설들입니다. 그게 항상 보면은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것에 맞는 데이터들을 뒤에서 이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증명하는 식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 의사소통 능력, 링귀스틱 컴피던스가 아니라 커뮤니티 컴피던스에 대한 정의를 무엇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이고요. 이 장의 모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리서치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CLT가 탄생을 합니다. 기능적인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Communicate Interactively, Functionally 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일단 처음부터 정의하고 있습니다. Communicate Functionally, Interactively. 그러니까 Interactively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내가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도 하고 상대방의 말도 이해를 하고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의미가, 숨은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기능적으로 그 발문 하나하나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문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문을 열으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의 한계를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의 어떤 정체성으로, 본질로 파악을 했는데, 사실은 사회 맥락 안에서 의미가 계속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언어의 본질이었습니다. Rule Governed Creativity라고 하는 것은 첨스키의 기본적인 이론의 모든 언어의 관점입니다. 규칙 지배적, 창의적 언어 활동, 정신 활동입니다. 볼 수는 없으나 존재는 하는 정신 활동을 실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언어를 우리는 규칙 지배적, 창의적 활동이다. 그것이 랭귀지다. 여러분, 문학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의 모든 그 아름다운 언어와 시는 언어의 산물인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 소설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칙 안에서 만들어지는 창의적 언어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또 봐야 되는 언어 선생님으로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역사입니다. BICS와 CALP를 알 필요 없습니다.
베이직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과 커그니티브 아카데믹 퍼포먼스는 이거는 언어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교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여기 C의 CAP입니다. 근데 의사소통 능력은 여기에 좀 더 많이 초점이 가 있는 거입니다. BICS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과 또 동료와 인포멀하게 의사소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입니다. 다시 CLP는 교실에서 폼에 초점을 둔 그런 언어 사용이고요. 이것만으로 언어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BICS라고 하는 것으로 언어를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확대된 것이 앞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Context Reduced라고 하는 것이 교실에서 사용되는 언어 사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Context Embedded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Context Embedded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 번이라도 누구를 만나고 관계가 형성되면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맥락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뛰어들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제가 하는 사실 언어는 Context Reduce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정보가 축약되어서 정보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Context Embedded가 아니라 친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Induced Context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CALP, 이것은 BICS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개념을 다른 말로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기입형 단어로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이 초창기 모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전히 큰 틀에서 보편적이고 가장 타당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구인들의 세부 항목 요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인을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데 외계인이 갑자기 You people, human being, 언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뇌를 뚜껑을 열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Grammatical, Discourse, Social Linguistic, Strategic 이라고 하는 컴피던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Grammatical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규칙과 신텍스적인 폼에 대한 지식 모든 겁니다. 발음 포함했어요. 폼에 대한 언어 형태에 대한 모든 지식을 Grammatical Competence라고 합니다. 자, 이 Grammatical Competence만으로는 언어가 완벽하게 언어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Linguistic Competence가 아니라 Communicative Competence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Discourse Competence도 추가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Intersentential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Discourse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하는 언어 사용에서 확대되는 겁니다. 담화라고 하는 것이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단위이기 때문에 문장이 나왔을 때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장,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의 between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지는 분야가 디스코스이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능적인 언어 사용을 나타낼 때는 하다못해 백화점에 갔다 와서 내가 어떤 소비 경험이 별로 부정적이었으면은 항의하는 편지를 쓰겠죠. 그러면은 기능적으로는 complaint, making a complaint. 근데 complain 할 때 한 문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쓸 때 기능적으로 하나의 기능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코히런스적인 언어 사용. 주제가 똑같아야 되겠죠. 칭찬했다가 비판했다가 아니면 사과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비판하고 불평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터널 로직인 것이죠. 뭐가? 인터센텐셜적인 릴레이션십에 있어서요. 자, 그리고 거기에는 스포큰도 들어갑니다. 디스코스라고 하는 것은 대화하는 것. A, B, 턴 테이킹에 있어서 대화 역시 디스코스의 확대된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튼이건
스포큰이건 이런 디스코스를 따졌을 때 이런 디스코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여러 개의 문장 인터센텐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코히런스, 그 다음에 코히전적인 두 내용을 이제 알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디스코스 컴피던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사회 맥락에서 사용되는 그 언어 사용의 적절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Social Cultural Rules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사회 문화가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전제하고 있는 것들. 미국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먹을 때는 이렇게 입 벌리는 거 절대로 노노노노노 이런 큰일 나죠. 그리고 뭐 손가락 같은 거 사용 이렇게 뭐 특정 손가락을 이렇게 올린다든가, 나도 모르게 뭐 엘리베이터 누를 때 뭐 그걸로 막 누른다든가, 그것도 굉장히 사회에서 좋지 않은 건데, 이제 난버벌적인 거 이외에도 버벌적인 이 언어가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소시얼 링귀스틱 컴피던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왜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Why are you here? 한국에 어떻게 오셨어요? Why are you here? 이거는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Why are you here? 이 말은 너는 오면 안 되는데 너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은 소시오 프로그래머틱과 프로그래머 링귀스틱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대부분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가 있다 없다는 결국 일로쿠셔널 컴피던스의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일로쿠셔널 컴피던스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체크만 한번 연결만 해 놓으세요. 지식을 별도로 분절해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일로쿠셔널 컴피던스가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일로쿠셔널 컴피던스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교육학적으로 우리가 영어 교사라서 영어를 가르칠 때 목표가 이거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의 기능적 functional language use를 잘 한다는 겁니다. use라고 하는 말은 활용론적인 프로그래매틱적인 측면에서의 언어의 appropriacy,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ppropriacy 뭐 좀 지나면은 뭐 formality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할 텐데, 호텔에 가서 주문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What can I get? Would you like to have order? 뭐 이러면은 coffee, two coffee,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언어 사용이 아닌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스코스가 아니고요, 그래메리칼이 아니고요, 스태티직이 아닙니다. 이거입니다. 원인이.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기능과 인터랙션을 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 사용에 문제가 있는 귀인입니다. 그 사회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뭐 그냥 한 예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What brought you to Korea가 아니라 Why are you here?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너무너무 많아요. 뭐 하나하나 예를 다 들기에는 뭐 그러고 뭐 You look so tired, 이것도 아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 뭐 가장 표현책 중에서 I'm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 이걸 가르치는 걸 봤는데 그거 잘못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교과서에도 under the weather는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더라? 이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 사회에서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문화적으로 또 그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그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일로쿠셔널 컴피턴스와 하나라는 거 그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세부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잠깐만 주목. BICS, CALP에서 초창기 Context Reduced, Context Embedded 이렇게 했다가 확대돼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카널과 스웨일이 Discourse Competence, Grammatical Competence, Discourse Competence, Social Linguistic Competence, Strategic Competence 이렇게 네 가지로 했고요. 거기에서 좀 더 modify, 확대를 한 겁니다. 확대를 했을 때 Organization과 그 다음에 Programmatic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고요. Organization적인 것은 언어 형태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뭡니까? Grammatical Competence와 똑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센텐스 레벨. 그 다음 여기에 지금 오거나이제이션에는 텍스처 여기 있구나. 디스코스 컴피던스를 포함합니다. 디스코스 컴피던스와 그래미틱 컴피던스를 포함해서 바우만이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새로운 랭귀지 컴피던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말은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던스와 똑같은 말을 이름만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뭐 아이폰을 뭐 애플폰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똑같은 거를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언어 능력은 커뮤니케이티브라기보다는 랭귀지 컴피던스라고 나는 칭한다 라고 했고요. 오거나이제이션, 언어 형태에 대한 지식인데 첫 번째는 텍스처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디스코스 컴피던스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메리컬 컴피던스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래메리컬 오거나이제이션 컴피던스입니다. 우리는 사실 CLT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많습니다. 프로그래머틱적인 캐러고리에서는 펑셔널 언어 사용이 목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펑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implication이고요. 두 번째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은 내포하고 있는 발화 행위에 수반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체는 일로쿠셔널 컴피턴스이다 라고 칭합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pertaining to sending and receiving intended 라고 하는 여기 이탈릭이 되어 있죠. 내포한 의미가 진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일로쿠셔널 컴피던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언어 사용이 기능적 언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적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기능적 언어 사용은 너무나 많겠지만은 그 대학 같은 데서 늦으면은 체크해서 학점에서 감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빨리 와서 늦게 지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겠죠? 그죠? 뭐 엄마가 하는 말도 그렇고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밥 빨리 먹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티켓 2개 있는데 이것은 나 너한테 관심 있으니 데이트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 등등등등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태티직은 완전히 여기서는 다른 겁니다. 위에서 스태티직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서 스태티직은 버블, 난버블적인 composite breakdown in communication 여기에서는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적 전략입니다. 버블적인 것은 뭐 의사소통 전략,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난버블적인 것은 손짓 발짓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좀 더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대부분의 보완적 노력인데 이것이 이런 능력을 repair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repair 따로 체크해 놓으세요. repair 지금 앞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sustain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sustain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어적인 능력이 중간 언어 지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모든 의사소통의 브레이크다운을 수정하는, 고치는
것들, 예를 들어서 circumlocution, repetition, avoidance, guessing 등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strategic competence에 있다. strategic competence를 올리기 위해서 수업 자체의 학습 목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당연히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를 사용하게끔 하겠죠. approximation을 쓰게 하겠고요. circumlocution을 하게끔 하겠고요. 뭐 그런 등등입니다. 자, 여기 스트래티직은 약간 바우만 것은 다른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모든 결정을 하는 사령탑 같은 역할을 한다입니다. 자, 그 과정에는 의미 협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인지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토픽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한지, 배경 지식과 이것이 컨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인지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언어 형태, 말하기, 쓰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뇌에서 다 총체적으로 이그제큐티브가 뭡니까? CEO, 최고이사라는 최종 마지막 결정권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언어 지식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무엇을 끌어와야 되는 것인지 총체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우만 선생님은 이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스트래티직 컴피턴스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의 구인보다 좀 더 확대된 진보된 개념인데, 위쪽에서는 의사소통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났을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완해서 하는 거인데 반해서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능력과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판단해서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를 할 수 있게끔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ecutive function입니다.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내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합니다. 중요하게 꽤나 최근에 많이 바우만 선생님에 대한 이론이 가장 어드밴스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교수님도 아마 이 이론을 많이 배워서 유학할 때 배우셨습니다. 따라서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고, 이 선생님, 바우만 교수님의 이론이 평가에 가면은 구인이라고 합니다. 컨스트럭이라고 하는 타당도,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는 것에 기초가 되는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이거입니다. 구인을 어겼다, 어기지 못했다는 이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맞다, 아니다, 타당도를 따지는 겁니다. 시험에 있어서 평가되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타당도를 따질 때 이것이 기초되는 이론입니다. 구인 타당도입니다. 바우만 선생님은 평가에서 전문가이십니다. moment by moment strategic decision,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어떤 언어를 이제 사용하고 또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는 모든 가능케 하는 능력이 strategic competence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랭귀지 펑션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겠습니다.